다우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하락세라고 하지만은 소폭 주가가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살짝 둔화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또 여기에 대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게 되면서 우려감들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발 악재로 인해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기 때문에 다음에는 개성공단의 수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북한의 동향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각 소식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어떤 상승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꼭대기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그 매각 소식에 따른 급등주들에 대한 추격 매수에 대해서 주의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무작정적인 추격 매수는 당연히 좋지 않다, 뭐 이건 기본이겠습니다만, 매각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급등하고 어떤 기업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목이 급등하고 어떤 종목이 급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은 굉장히 좋은 날이죠.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면 주말이 오잖아요. 네, 금요일장이 오고, 금요일이 또 좋은 이유는 네, 지나면 토요일이 오고, 뭐 일요일도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일요일 시장도 네,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활기찬 월요일이 오잖아요. 뭐 이렇게 따지면 사실 좋은 날 나쁜 날이 없습니다. 주식격언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1년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달은 5월, 그리고 10월이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주의해야 되는 달은 1, 2, 3, 4, 6, 7, 8, 9,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좋은 날, 나쁜 날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기가 어렵고, 그냥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이제 인사를, 야, 좋은 목요일입니다. 네. 일단 분위기 좋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이제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네, 일단은 기분 좋은, 네, 이야기로 좀 풀어봤습니다. 해외 시장 이야기 바로 넘어갈 텐데요. 뉴욕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장중에는 계속 상승세 또는 하락세 반복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간다 올라간다 쪽으로 이제 딱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장 막판에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훅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은 다 했어요. 그래서 첫 출발은 괜찮네 생각하셨던 분들이 장중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한데? 그러다가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다시 상승세로 회복이 됐죠. 그래서 괜찮네 했다가 막판에 와르르 쏟아지면서 하락세,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65%, 뭐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분위기가 계속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을 하긴 했는데 0.15%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그런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리고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장이 관망세, 보합세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고요. 또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된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어떤 이벤트들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에서 지지점을 잡을 것이냐, 어떤 시점에서 극복이 될 것이냐,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CNBC 방송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 플로리다에 하루 감염자가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감염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증폭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에너지주도 급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한 모습들을 좀 유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은 지수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네, 나스닥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0.15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올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1차 때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또 확산이 되면서 경기를 짓누르게 된다면 유가 역시도 안 좋을 것 아니겠느냐. 네, 일단 이런 소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뭐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재고가 또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들로 전달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다시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왜 이러니? 라고 물어봤을 때 특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베이징시에서도 이제 발병이 다시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몇몇 국소 지역에 대해서 이제 폐쇄죠. 그래서 각급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전환,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의 폐쇄, 이런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미국도 텍사스, 플로리다에서 늘어나고 있고, 뭐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뭐 등등의 여러 가지 6가지 주에서 신규 확진 발생 건수가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중국 정부도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발병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 왜? 아직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발병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뭐 경제 봉쇄를 풀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인 봉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충격이 왔었는지를 몸소 체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통제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조치할 것이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조치들이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심각한 수준인 것처럼 대응을 하고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2차 발병에 대한 부분들은 재유행 또는 이제 재확산 이런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잘 통제된 그런 범위 안에서 좀 수그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확산이 뭐 전 세계적으로 또 퍼져나가는 뭐 그런 형태, 즉 뭐라 그럴까요? 1차 때처럼 그런 식의 어떤 큰 규모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서 또 좋은 내용, 또 같은 내용인데도 좀 악재성 해석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채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시장의 가격을 무시할 정도로 뭐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그렇게 해서 뭐 회사채 매입도 하고 또 뭐 회사들에 대한 긴급 대출 이런 것들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경기가 안 좋으냐, 또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투자자들이 애매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참 웃기는 게, 이게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누가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떤 재료의 본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데 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데, 그것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뭐 2차 발병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보게 되면 잘 통제해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네. 그럼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뭐 연준 의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경기 부양 어쨌든 할 거야. 끝난 거죠. 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된다는데 저점 지지 잡으면 다시 올라갈 거야.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과 단기적인 손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어쨌건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이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돼야 되는, 즉 과매수가 해소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가벼워진 그런 상태로 시장이 상승하려면 필연적인 과정이다. 네, 그렇다면 알았어.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높은 자리 이런 데서 매수하시거나 또는 비중을 몰빵 치신다거나 이렇게만 안 하시면 사실은 큰 걱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 소식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냥 재탕해 먹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탕은 네, 2번까지만 끓이는 게 맛있죠. 3번째부터는 네, 맛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뉴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뉴스를 가지고 다시 악재가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북한발 악재 이야기 잠깐 해드려야 되겠죠. 뭐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종목이 어제 상한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글쎄요, 이런 기업들, 일단은 추격 매수하지 말아달라는 말씀 좀 드렸고, 그날 이제 형성이 된,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날 형성이 된 그 저가, 즉, 갭 상승 이후에 그 최저가를 이탈하지 않아야지, 일단은 종목을 가져갈 수 있다. 또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냥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큰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물론 매수가 들어갔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었다는 이야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북한발 악재에 외국인들이 벌벌 떨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붙어 있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봐주시면 네, 이게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변동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쨌건 전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그렇게 해석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종목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뭐 인디에프, 한창, 신원, 좋은 사람들 JST나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네, 다 물 건너 가버린 거죠. 만약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이어가지고 개성공단까지 다 철거를 시켜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도 1조 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은 이제 또 일어서기 힘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약간은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이 북한을 신경 써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슈가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대외적 빅 이슈들에게 포함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 이슈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유가 문제도 있을 테고요, 대선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염병에 대한 재확산을 막는 것, 경기를 살리는 것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한이 나 좀 봐줘 한다고 해서 알았어, 내가 조금 있다가 해줄게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위협이라든지 위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안 봐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북한 리스크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또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있게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고된 악재고 그냥 아유 또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이제 선을 넘는 거 있잖아요. 선을 넘는 거. 그러니까 핵 실험을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뭔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 북한도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것은 북한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왜? 연락사무소야 다른 데서 다시 세워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연락사무소 꼭 거기서 만나야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폭파는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달라요. 공장을 없앤다는 것은 북한이 돈줄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협박이죠. 야 다음에는 여기야 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 쉽게 북한이 단행하지 못합니다.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개성공단의 폭파도 단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폭파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받는 충격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외부의 압박들 이런 것들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돈 들어오는 출구를 절대로 막을 리가 없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은 여기에서 뭐 미사일을 또 발사한다거나 또는 아니면은 뭐 이제 확성기가 되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이거는 시장에 대한 악재로서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 오른 주식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내려간 주식이라고 해서 또 실망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워낙 정책적인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급등주는 조심하고 급락주는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매각 소식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룹 기업들이 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매각이라는 소식은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기업에게는 정말 멋진 그런 수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매각이라는 것은 사실 구조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구조조정을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고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기업이 A와 B 사업을 두 개를 하고 있어요. A는 샌드위치, 또는 B는 이제 핫도그예요. 근데, 샌드위치 가게는 뭐 맛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 이 핫도그 가게가 자꾸 마이너스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재료를 자꾸 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계속 커져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결정을 합니다. 야, 핫도그 사업을 정리하자. 그래서 핫도그 사업이 가지고 있던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리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매각을 하고 그걸 현금화 시키겠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사에게는 엄청난 수혜가 되는 거죠. 왜요? 일단은 샌드위치 가게에서 잘 벌어들인 돈을 핫도그 가게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적자 때문에 지금 다 이 수익성 부분이 깎아먹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적자, 즉 돈 나갈 구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족족 내가 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가지 애매한 이 골치 아픈 사업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에 집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돈이 생겼잖아요. 돈이 생기면 또 기업 자체가 느긋해지죠. 또 다른 유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이 매각이라는 소식은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재무 구조가 확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각을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LCD 사업을 매각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온 뭐 LG화학이라든지 또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어떤 그 매각 뭐 이런 소식들은 뭐 자신이 매각이 된다거나 그죠? 자기 자신이 매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조금 뭐랄까 매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면 나쁘지 않아요. 네. 내가 스스로가 매각이 되는 거? 괜찮지? 네. 또는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사업을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건 좋지 않죠. 네. 미래 먹거리. 이거는 굉장히 좀, 네,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업부를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저걸 팔아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회사는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또는 이제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거나 또는 이 대주주가 경영권을 정리하겠다. 나 더 이상 회사 경영 안 할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 좋은 소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각에 대한 부분도요, 이 재료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고 어떤 것은 급등 주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내려간다 그러면 나쁜 거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분석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그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좋은 소식의 매각이구나.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쁜 소식의 매각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재료적인 부분이 쏟아지는 그런 종목들에게 몇 개가 몰리고 있다 정도로 이제 요즘에 또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우선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밀어버리는 거죠. 올라가니까 계속 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선주들도 반드시 조심은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밀리게 되면서 변동성을 좀 확대를 했는데, 재료를 보니까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경기의 어떤 전망들이 좀 어둡지 않느냐, 이런 또 다른 해석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건데요.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큰 문제 없고요. 재확산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통제가 이만큼 잘 되고 있어라고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당장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위기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겁니다.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석 방안들 그런 것들 계속해서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때문에 개성공단도 이제 도마 위에 올랐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북한의 이런 행동들, 이런 도발적 행동이 더 이상은 발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또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성공단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네, 낙폭이 좀 커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매각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이 있고 급락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매각이라는 재료 하나만은 가지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호재가 되고 악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또 급등락을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액션을 취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왜 올라갔는지 왜 내려갔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투자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시장의 가격 변동에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관심이 지나칠 경우 투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적당한 그런 관심,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이렇게 좀 해보세요.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가 이제 눈 찌뻘겋게 뜨고서 그냥 밤새도록 쳐다보고 장중에 계속 차트 모니터 쳐다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차라리 그냥 내 일을 하고 모른 척 했을 때 요놈이
더 약이 올라갔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좋게 하려면 자주자주 들여다보지 말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어쨌든 내가 분석한 것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 휘둘림에 너무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요. 힘듭니다. 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갈게요. 네, 장중시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